음악.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 고영태 녹취 파일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한 사람을 작살내겠다,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겠다, 마치 사기꾼들이 모여서 모의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되고 있는데 언론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의 한 수는요, 어제 보도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승현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야, 정말 언론들이 말이죠. 예. 썩었습니다. 이게 언론만 썩은 게 아니라 예. 사실은 검찰 조직이 썩은 게 더 큰 정말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진짜 검찰도 그렇고요. 예. 포탈도 한 줄 안 나왔고요. 예. 조선일보 오늘 신문도 한 줄 안 나왔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종편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맞습니다. MBC 하나만 얘기하고 있고 정규제 TV 오늘 신의 한 수가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언론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도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태블릿 PC 진실을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 손석희가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 있던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은 검찰도 알고 있는데 다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다 모든 수사가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억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은 반드시 이 특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법에 맞게끔 그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 특검, 이 검사들 그 출국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거 전부 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냐? 예. 뼛속까지 애국자 정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요, 대한민국 정말 더 이상 작살날 수도 없는데 예. 표현이 좀 거칠지만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정말. 예. 참, 어제 예. 그 대구 집회에서 좀 우리가 뵀었잖아요. 저도 네, 이제 대구 그렇죠. 집회 갔었는데. 네, 어제 엄청났어요, 사람들. 예. 근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열화를 그분들의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야,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에 맞선 의병들의 마음이 이럴까? 또 나라를 빼앗긴 우리 독립투사들의 그 마음이 또 이럴까? 정말 우리가 다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뺏길 수는 없다.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뺏길 바에는 차라리 적화통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이, 적화통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뒤에 보면은 예. 그 저희 배경화면 있죠? 예.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보세요. 대한민국 엄청나게 발전된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나게 나오고 있는데 적화되면은 저 북한의 모습 보세요. 뒤에 배경화면. 이야, 그죠? 제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암흑천지 되는 겁니다. 적화통일 아까 좀 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실상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차라리 인민군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총이든 칼이든 들고 나서 싸울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없고 참 그렇게 너무 답답한 심정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좀 그렇죠. 말이 헛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고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예. 그런 말씀도 그냥 자조적인 섞인 말이죠. 예. 자, 오늘 고영태 녹취 예. 파일에 대해서 태블릿 PC와 함께 우리가 예. 분석하는 태블릿 PC의 그동안 진실은 국민의힘과 신의 예. 한 수가 밝혀왔는데 오늘은 녹취 파일에 섞인 예. 태블릿 PC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면서 녹취 파일의 진실, 내용 하나하나 분석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 녹취 파일, 그러니까 고영태 녹취록이죠. 사실은 이제 김수현이라는 사람의 그 휴대폰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네. 총 파일은 이제 2,391개가 있었고요. 네. 근데 그 파일에 보면은 지금 핵심 인원들이 있습니다.
총 7명. 그러니까 고용태, 노승일, 그 박헌영, 그 류상영. 그 류상영은 한번 영상을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 자료 파일. 그거는 제가 따로 가져오지 않았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이니까 그동안. 예. 박헌영은 이제 K스포츠 재단 과장이고 류상영은 이제 WK 부장이었고 또 김수현 이제 오늘 아마 그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현정이라는 여자 40대 후반 여성이 있고 그리고 이진동 TV조선 기자입니다. 그리고 최철이라는 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핵심은 저는 이제 그 김수현과 그 이진동 이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김수현, 이진동.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김수현은 이제 전 고원기획 대표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고영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제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저기 2,391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녹취록에 보면은 그 핵심 인원 7명 말고도 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네. 뭐 강진곤 이사라든가 무슨 건물줄 또 뭐 배다이, 최도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녹취 파일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마 입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좀 접촉 중에 있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입수되는 대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죠. 예, 예. 그래서 좀 제가 또 아는 분들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한 것도 그 자료는 좀 받았고, 네. 예, 예. 그런 이제 다 좀 뭐 그건 준비된 대로 다시 한번 제가 나와서 이제 그 공개를 할 것이고, 자, 저는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그 어제 정규제주필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고영태 일당들이 기획하고 폭로했다. 자, 정규제주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좀 더 그 내막을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복잡 다양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고영태 일당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 다른 이 세력들도 이번 사건에 아주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오늘 또 다시 이제 제가 들고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저는 또 이 태블릿 PC는 역시나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더 가졌습니다. 아, 그리고 어쩌면은 고영태도 이 태블릿 PC의 존재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몰랐을까요? 좀 몰랐다고 봐요. 아니 저는 고용태가 꼭 태블릿 PC를 조작한 것처럼 보여요. 만들어서 큰 거 터뜨리겠다. 예. 그 뉘앙스가 태블릿 PC를 조작하기 위한 큰 거가 아닌가 싶은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게 아니다. 고용태가 왜냐면은 몰랐다. 예. 아마 그 녹취록 파일 아마 다 그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네. 그게 아마 2016년 7월 달까지만 있거든요. 네. 그 이후는 딱 사라졌어요. 파일이. 지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 정말 그게 8월 달 9월 달 이게 핵심인데 바로 사건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녹취록들을 다 분석을 해봐도 아마 그 태블릿이라는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나오면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그런 기획이 없었던 것이죠. 또 지금까지 나온 것, MBC에서 보도하고 정규직필 보도하고 또 그 조가제작하면서 이제 그 보도한 것들을 보면은 태블릿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고영태 일당들은 그 태블릿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최순실이랑 친하니까 그 재단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재단 돈을 자기네들이 다 먹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사건은 고영태 게이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태블릿 게이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 태블릿의 입수 경위를 제대로 밝혀 들어가면은 정말 이 사건을 기획한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그 만약에 고영태가 태블릿의 그 존재를 알았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 증거가 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게 뭐죠? 그거 좀 설명을 좀 설명해 예, 예. 다음 장면에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 가지 뜸들이시는데요. 예, 예. 네. 우선 제가 이제 그 MBC에서 보도한 거 요거 한번 자료 한번 갖고 나왔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요. 네. 아, 요거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언제야? 2016년 1월 23일 고영태 측근인 그 류상영 WK 부장과 김수영과의 통화 녹음입니다. 네. 그래서 MBC가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제 이 재단 700억을 빼먹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요. 예. 예. 이제 그 또 다음 대화 보면은 내년에 내가 판장골로 수사 한 번 해서 마무리하면 이 판도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 근데 요 말은 핵심이 있어요. 내년이라는 말. 류상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상영이요. 예. 유상영은 죄송합니다. WK? 갑자기 깜빡. 갑자기 K스포츠?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또 제가 또 예정이 없는 질문을 드리니까 그냥 당황하셔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요 하시면 돼요. 내년이라는 말에 이거 진짜 키포인트거든요. 제가 요걸 그러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어. 예.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초기 때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2016년 5월이나 6월경에 이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네. 그럼 대선을 이겨요. 자유계들이. 그렇죠. 반드시 이겨요. 왜냐면 한 6월경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 터지면 경선 다 끝납니다. 끝나는 거죠. 후보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럼 그들만의 잔치로 대선 정권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터뜨렸냐 이거예요. 전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밝혀진 게 사실이 뭐냐면은 그 한겨레 김유경 기자 있죠. 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1월 초에 언급한 것 중에 그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막 해다 보니까 이제 TV조선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걸 캐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 이거는 내년에 이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원래 TV조선도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2017년 한 봄이나 이때쯤에 터뜨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마 그걸 보면은. 자료는 이미 닫고 있었죠. 왜냐 이진동 기자가 고용태부로부터 그 2014년 초에 그 자료를 다 넘겨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터뜨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궁금해요. 근데 TV조선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TV조선 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나름 보수니까 예.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 말 그대로 정권의 반대편에 선 입장이 분명히 있고 또 보수라는 이미지를 탈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송영이 주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지금 청와대와 갈등이 있고 예. 뭔가 풀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청와대에도 압력을 넣고 예. 또 송영이 문제도 좀 지우면서 딜을 하기 위해서 미리 터트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또 보수 정권을 만드는데 또 예. 밤의 황태자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예.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 미리 터트린 부분은 그래서 조선일보가 합작했다 이런 거는 저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걸 터트린 쪽은 실질적으로는 JTBC였거든요. 그렇죠. JTBC였죠. 왜 이렇게 일찍 터뜨렸을까? 좀 들고 있었으면 더 큰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에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정. 그 사정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너무 많이 뜸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딱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료 조사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추상을 하면서 막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 한계는 좀 맞아요, 있고 맞아요. 다만 이제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태블릿 PC에 집중을 했잖아요. 이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해졌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태블릿에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문서들을 청와대 문서를 누가 심어놨는지 정말 이것도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검찰이 지금 이거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내놓고 있으니까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 검찰을 향해서 쳐들어가든가 뭐 어떻게 해야지. 뭔가 좀 우리가 확실한 예. 팩트를 찾아내고 그 예. 검찰을 압박하는 예, 수단으로 써야 될 텐데 예. 지금 녹취 파일이 나왔으니까 이 녹취 파일을 이용해서라도 여론을 확실히 반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녹취 파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분석을 하냐. 2,000 몇 개죠? 2,391개. 이게 뭐 하나에 한 3분, 10분 이렇게 됩니까? 워낙 많아가지고요. 아, 그럼 뭐 다 어떻게 했어. 그런 통계조차 내릴 수가 없어요. 와,
그거 다 듣는 것도 곤욕이겠네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파일마다 이제 뭐 악반환 통화한 거, 그 파일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핵심 인원들만 간추려내서 좀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수백 개의 녹취록을 들어야 되죠. 찾아낸다는 게 어려운 거죠. 찾아낸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검찰이 지금 몇 달 동안 숨겨왔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도대체 이 검찰 뭐 하는, 이게 그래서 검찰이 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검찰도 이 기획한 사람, 이 세력에 검찰도 정말 한 패거리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자, 계속 이 얘기를 이어나가서 예. 우리 한번 녹취 파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녹취 파일에 좀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녹취 파일에 나온 그 김수현이라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은 이 일반 정치판에 맞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현정이라는 사람도 나온 데 있는데 이제 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언론에서 공개된 거 들어오면 유일한 여성 목소리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게 이현정이에요. 이현정. 예, 40대 후반. 근데 이 여자도 그런 정치판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선거 캠프 들어가고. 네. 선거 캠프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현정은 그 2008년 그 제18대 그 총선에서 그 한나라당 그 누구야? 그 경기도 안산에 그 이진동 그 기자가 출마를 하거든요. 그 캠프에 또 있었어요. 이야, 이게 그 김수현하고 이현정. 그래서 그 둘이 거기서 알게 된 거죠. 이건 공천 받을 때부터 뭔가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정치 캠프에 있으면서 서로를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김수현을 고영태 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그 이현정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야. 그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간조선 이제 2017년 1월에 네. 그 누구야? 그 이진동 기자 인터뷰가 실렸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거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고영태가 이진동 기자를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사동 그 의상실에 CCTV도 설치를 하고 그 그렇죠. 자료를 다 이진동한테 넘깁니다. 넘겼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진동 기자는 처음에 고영태 만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영태라는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 소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를 만나보라 이렇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 한 명과 2014년 10월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른 한 명은 바로 김수현입니다. 그렇지, 김수현. 예, 그거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다 드러나요. 자, 근데 고영태는 이제 최순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동은 이제 기자니까 자기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최순실이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진을 한 장 가져옵니다. 아주 저화질,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진동 기자가 사진을 다시 얼굴로 알아볼 수 있게끔 다른 사진을 가져오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신사동 이제 그 의상실에 CCTV가 그 2013년 10월에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진동 기자가 이거 밝혔어요, 자기가. 그 CCTV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수로 잡으려고 한 것이죠. 벌써 미리 짜고 있었네. 근데 그때까지도 고영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큰 사건을 기획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단지 최순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뭔가 지금 뒤통수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자도 하나 넣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좀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겠죠.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연도로 잠깐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2013년이 아니라 2014년 10월 달에 이진동 고영태가 만났습니다. 김수현 이렇게 세 명이. 그리고 2014년 10월에 그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같은 해 12월 3일 날 CCTV를 급하게 철거합니다. 왜죠? 그때 당시 이제 정윤회 게이트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이제 그 사무실, 그 의상실을 딱 점령을 해버리면 CCTV 존재가 드러나고 그러면 뭔가 고영태가 위험에 빠질 것 같아서 이제 철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그 사무실도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진동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고영태한테.
모든 자료와 CCTV를 다 나한테 넘겨라. 나한테 이름해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맡겨달라. 그래서 자료 다 넘깁니다. 이 부분은 이진동 기자의 그 인터뷰 기사와 고영태와 김수현의 그 검찰 조사의 기록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014년 10월 달에 고영태가 이진동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순실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저화질이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저화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 맞고 이게 고영태 책상에 있는 게 사실이었다면 태블릿 안에 있는 그 최순실 사진을 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책상에 자기가 늘 갖고 있었는데 예. 또 찍은 사진도 있고. 예. 아, 그 사진을 들고 가면 되는데 왜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그 저화질에 막 이상한 사진을 들고 갔겠어요? 그게 의문점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고영태도 태블릿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뒤늦게 아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 고영태 게 아니란 얘기면 최순실 거란 얘기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앞서 방송을 했지만 그 대선 치르는 과정, 그 선거 기간에 아마 최순실도 막 조금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최순실은 그 태블릿 잘 사용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 이제 그 태블릿은 방치됐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겠죠. 방치가 됐든 뭐 누구한테 들어갔든 어쨌든 그 태블릿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면 또 우리가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2012년 8월 달에 그 허니콤에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버전업이 됐는데 OS 버전 그거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몇 년간. 그리고 각종 거기에 있는 앱들, 어플들. 그 어플도 보면은 다 옛날 구 버전 방식이었고 맞아요.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에 갑자기 뭐 200개의 문서가 나오고 아, 그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면은 앱 위치도 바뀌고 그렇죠. 뭔가가 그 최신 버전으로 다 업데이트되고 이런 게 됐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보면 한글 문서 앱 있죠? 앱도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때 방송하고 나서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그 한글 문서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뭐 댓글 달아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팩트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제 요 근래에 그러니까 만약에 JTBC가 그 한글 뷰어 앱을 설치를 했다면 아이콘 모양이 좀 틀립니다. 그렇죠. 디자인이. 근데 그것도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거. 안 한 태블릿 PC, 예. 사용한 흔적이 없는 태블릿 PC, 예. 고영태도 몰랐던 태블릿 PC가 예. 번뜩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영태가 알았다며 그 태블릿이 2014년 한 3월까지 사용됐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2014년. 예, 3월. 그러면 6개월 뒤인 2014년 10월에 그 누구야 이진동 기자 만날 때 당연히 태블릿 안에 있는 최순실 사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태블릿을 들고 가서 이게 최순실이다.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참 둘 다 몰랐다. 하나는 잘 사용하지 못해서 방치했고 예, 하나는 몰랐다. 예. 근데 그것이 뜬금없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진뿐만 아니라 또 문서도 중요합니다. 왜냐? 고영태는 최순실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모았어요. 네. 자기 알고 있는 거 뭐든 딱 긁어 모아서 이진동한테 넘겼거든요. 그럼 태블릿에 있는 그 자료가 이진동한테 있냐 이거죠? 없죠 지금. 없죠. 있으면 JTBC에서 그 보도를 할 게 아니라 이미 TV조선에서 보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럼 대박을 이진동 기자가 터뜨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태도 그 JTBC가 보도한 그 태블릿 안에 들어있다던 200여 개의 문서, 이 파일들, 사진들, 고영태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몰랐으니까 못 준 거죠. 녹취 내용에 그런 게 없어요. 뭔가 화끈한 자료. 예. 언뜻 비추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 녹취록 파일을 다 이제 다 밝혀줘도 네. 그 안에는 태블릿이라는 말이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100원을 걸 수 있어요. 에이, 진짜 100원이 뭐야, 100원이. 그래도 한 우리 10만 원은 걸어봅시다. 아, 10만 원이요? 예. 진짜 그럴까요? 10만 원이면 이제 우리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돈이 엑스가 이승현 커지면은, 씨 출연료니까 예. 한 번 안 주는 거로 해서. 뭐 그래도 뭐 그런
저기 자, 뭐야. 하여튼. 뭐 X가 커지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예. 출연료를 꼭 받아가시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이 사건을 조사를 해보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좀 그런 확신이 점점 들어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너무 많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녹취록을 보면서 그래도 예.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죠. 이제 다 추론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여간 그 이진동 기자 그 사람의 그 인터뷰 기사만 보면은 그때까지 다시 말해서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저기 누구야 고영태와 네. 그러니까 고영태는 뭐 그렇게 막 재단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돈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은 아마 안 가졌을 거라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런데 근데 지금 녹취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막 그렇죠. 박근혜를 막 끌어내리니 그리고 뭐 앞으로 친박들은 없어질 거니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막 나옵니다. 네.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샤프하게 잘 돌아가겠지만 아마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각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얘기 보면 아까 그 얘기한 김수현은 아주 정서 예. 감각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김수현하고 그 이현정. 네, 감각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 김수현은 고영태보다 좀 나이 어리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 거기서 정치바다 이렇게 막 돌고 이런 사람들이 아는 수준이 뒤에서 막 듣는 거 뭐 이런 것이지 자기가 뭔가를 뭐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측을 하고 그럴 수준은 아마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아마 이런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친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은 예. 친박은 무너진다. 예. 자, 친박이 무너지면은 그 당시에 득세할 세력, 예. 당을 좌지우지할 세력, 대통령을 확실히 견제하고 뭔가의 이권을 얻어낼 세력은 비박이나 친이계였으니까 예. 그걸 노리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은 저는 들어요. 야당에 그걸 가져간다? 야당에 가져간다는 거는 이게 폭로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사적으로 얻을 이득은 살짝 포기하는 예. 정말 그거야말로 야당에게 주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한번 밝혀서 지네들 말한 대로 의인 돼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알았어. 그런데 이거를 야당에 갖다 주면 야당이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기 이전에 야당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걸 갖다 이제 여당이 공격을 하는 카드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여당 내부로 가져갔을 때는 여당 내 특히나 친박을 견제하는 이런 세력에 가져갔을 때는 그런 세력은 아마 이 카드를 정치적 내부 아주 크게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걸 적당히 친박을 이렇게 쳐내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어떤 모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이런 이권들을 하나하나 챙기려고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나오는 녹취록들을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것을 모르고서는 그것도 좀 수준 높게 그걸 모르고서는 이런 계획들을 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뒤통수로 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또 최순실 이용해서 뭐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묶어뒀다가 다음 정권 바뀌었을 경우 자기네들이 그 돈을 어떻게 샤킹하고 이런 큰 그림은 얘네들 아마 못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 그 김수현이라는 사람, 김수현. 얘가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가는데 얘는 그 누구야? 2008년 그 이진동 캠프에서 이제 일했다고 했잖아요. 한나라당 이진동이요. 근데 2014년 지자체 선거할 때 안산시장 그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의 박주원 캠프에서도 있었어요. 아주 뭐 여야를 근데 그것도 들락날락 회계 하는군요. 책임자였습니다. 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라고 그러면은 머리가 좀 이렇게 계산이 빠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그 박지원 후보 그 사람하고 굉장히 그 친밀도가 높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계 관리자 아무도 안 세우죠. 아, 그러네. 돈 문제는 아무나 맡길 수 없죠. 예. 그것도 민주당 쪽에 그 사람을 또 안산 지역. 그 안산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좀 자라오고 뭐 이렇게 좀 잔뼈가 좀 굵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정치인 뭐 여야 할 거 없이. 근데 그 중에서 박지원 후보 이제 민주당 쪽하고 좀 친했다는 것이죠. 회계관리자 아무나 안 맡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법에도 회계관리자가 뭐 얼마 이상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맡기는 건데. 예. 어쨌건 여야를 넘나들면서 예. 계산도 빠르고 나름의 정치적 분석을 했던 예, 예. 그런 아주 약삭 빠른 인물.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김수현이다 이거지 예. 않습니까? 또 회계 아까 뭐 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계를 잘 다루니까 아마 잔머리도 잘 돌아갔을 거예요. 또 이렇게 또 그 사람 주변에는 뭐 정치적으로 좀 많이 알고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술 먹다가 아 내가 이런 사람 고영태 만나가지고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고영태 뒤에 최순실이 있더더라. 그러면 야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아마 김수현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캐다 보면은 아마 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일단 김수현. 예, 일단 제1의 인물 녹취록을 작성한 그러니까 작성이라기보다는 녹음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렇죠? 예, 예. 녹음 해보셨어요? 전화 녹음? 저도 뭐 해봤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직접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녹취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상대방 목소리는 굉장히 커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얘기하는 목소리는 작게 녹음됩니다. 그게 스마트폰 녹음기의 특성 같아요. 그런데 이번 녹취 파일을 보게 되면은 양쪽의 목소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 저는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녹음기를 대고 의도적으로 녹음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녹음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굉장히 크게 녹음되지만 제가 말하는 녹음 목소리는 훨씬 작게 녹음됩니다. 이게 스마트폰 대부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녹음 파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김수현이 녹음했을 때 이걸 언젠가 써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기기를 통해서 녹음한 그런 그 추론을 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약삭 빠른 인물이라는 거죠. 김수현이.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이랬고, 여당 쪽에 가서도 이랬다. 근데 야당에서는 회계 책임자로 일했다. 그런데 회계 책임자라는 것은 돈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맡길 수 없다. 최측근. 그래서 회계 책임은요, 정치권에서는 친척이나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믿어야지만이 되는 일이거든요. 계산이 틀렸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썼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배지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야당 쪽 인사와도 두터운 인맥을 가진 아주 신뢰감 있었던 사람인데 야당에서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당 쪽에 와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도모했다. 야, 이걸 보면 진짜 이 사건이요. 파면 팔수록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아주 오묘한 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녹음까지 했었다. 저는 그 전에는 이 김수현이가 이 여권에만 이거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승현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딜을 쳐서 한마디로 여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야권으로 던져서 이걸 증폭시켜서 또 다른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고영태 네. 그리고 그 김수현 또 이진동 사실은 이 세 명이 만나면서부터
이제 이 사건의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고영태 게이트 사건이자 손석희 태블릿 PC 사건이라고 저는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영태는 태블릿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고 그 안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네. 왜냐면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더 해보면은 네. 자, 이렇게 그 이진동 그 기자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이 태블릿 PC는 아마 99% 기획이 되고 조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진동 기자가 당연히 그 태블릿을 먼저 입수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사용도 안 하는 태블릿 고영태가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로도 다 줬고 CCTV도 다 줬고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정말 필요한 예, 태블릿 PC 자기가 정말 이 태블릿 PC 하나로 특종을 터뜨렸으면 예, 뭔가 TV조선에서도 해낼 수 있는 예, 예. 입지가 아주 탄탄해지는 역사를 바꾸는 태블릿 PC 제2의 손석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을까요? 방송인 언론인이?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게 사실이라며 예. 태블릿 PC가 진짜 최순실이가 사용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한 게 사실이라면은 어느 기자가 그것을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진동도 태블릿 PC는 몰랐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고영태도 태블릿 PC가 있었다면 줬을 텐데 예. 고영태도 몰랐다. 자, 누군가가 만들어냈다.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녹취 파일 한번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진동 얘기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이제 다시 한번 JTBC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빨리빨리 넘어가. 좀 하나하나 좀 차분히 설명하면서 넘어가. 저 오늘은 제가 이제 녹취록은 저한테는 없어요. 아까 그거 하려고 한 거 많은 아닙니다. 그거는 녹취록 파일이 아니라 그건 언론에 공개된 거고. 그냥 공개된 거라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했더만. 아이, 제가 그거는 아껴서. 우리가 자료를 조금 더 분석 더 해야 됩니다. 더 들어보고. 예,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뭐 파일을 좀 이렇게 분석하려면은 파일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번 이제 구할 수 있는지 따로 좀 저한테 들려주신 분한테 제보자들한테 한번 말씀 좀 얘기 좀 해보고 갖고 있는 건 확실하죠? 예? 오늘 얘기가 평소에 이승현 사무국장 같지 않아요? 갖고 있는 거 확실해요? 파일이요? 안 갖고 있는데 뭐 받을 것처럼 해갖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그거요? 예. 이재용 산업선 부회장 기각된다고 막 그러다가 예. 안 돼갖고 참 씁쓸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받는 거 확실하죠? 전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알겠습니다. 분석할 겁니다. 예. 믿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 계속 해주세요. 그거는 꼭 제가 받아낼 겁니다. 네. 자, 그 손석희가 이제 10월 24일 첫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입수 경위가 막 논란이 되니까 12월 8일 날 그 입수 경위를 설명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의문점은 사실 이제 신의한서도 이제 설명을 좀 못했고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릿속에만 담아뒀는데 최근에 그 의문점을 거의 풀었어요. 뭐죠? 자, 뭐냐면은 손석희하고 그 심수미 기자는 태블릿 PC를 신사동에서 구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고영태의 WK는 뭐냐면은 손석희하고 그 심수미 기자 네. 그 고영태의 그 WK 사무실은 신사동이 아니라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12월 8일 방송에는 신사동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거. 보죠. 예. 화면 전환됐습니까? 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최순실 태블릿 PC로 밝혀낸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청문회에서도 재차 입증이 됐고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보도를 하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 서울 신사동의 더 블루케이 사무실이었는데요. 자, 보셨죠? 심수미 기자는 신사동에서 발견했다 그랬고 네. 자막도 신사동이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청담동하고 신사동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제 2차 해명인 1월 11일
지난달에 한 거예요. 거기서는 또 청담동이라고 다시 정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 진짜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신사동으로 착각했구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한두 명이 실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막은 청담동으로 나왔는데 그 심수미 기자는 신사동이라고 말은 그 본인이 실수한 거죠. 근데 자막이랑 심수미가 동시에 신사동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때 당시만 해도 JTBC는 신사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보면서 이 의혹이 안 풀리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자꾸 신사동 그랬을까? 그러다가 제가 그 이진동 기자 그 인터뷰랑 고영태 또 저기 뭐야 또 고영태 일당들 그 검찰 조사 기록들을 보니까 아 이래서 얘네들이 신사동이라고 했겠구나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예. 자 이제부터는 제가 좀 소설을 좀 써야 됩니다. 이제 예. 왜냐면 이거는 뭐 제가 심수미나 손석희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는 좀 기획된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이 됐어요. 자, 왜? 어떤 목적으로? 최순실이가 대통령을 조정해서 국정농단 했다는 그 증거 자료를 태블릿에 다 심어놓고 이 태블릿은 최순실이가 사용했다라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손석희 첫 보도 이후 이틀 뒤에 검찰에서는 독일에서 입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그런 사실도 JTBC가 직접 하지 않고 검찰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11월 초에 그 한겨레인가 오마이뉴스인가 거기 기사를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을 비난을 해요. 아니 태블릿 PC는 독일에서 구한 게 확실한데 100% 맞는 사실인데 왜 검찰은 말을 흘려가면서 최순실 독일에서 구한 것 같아요라는 그렇게 말을 흘렸거든요. 검찰이 왜 말을 흘리냐면서 비난을 합니다. 검찰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거 짰구나. 독일에서 뭔가 가지고 사인이 서로 안 맞았을 때 예.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예. 그냥 정정을 자신들끼리 해보려고 예. 나간 이야기니까 예. 서로 사인이 안 맞았다. 근데 만약에 독일에서 구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JTBC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냥 그 안에 있는 무수하다가 진짜냐 아니냐 그것만 밝혀서 대통령 탄핵하면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초반에는 그렇게 나가다가 조금 이게 흐지부지 되다가 그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한겨레 그 김일경 기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말할 때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사실은 국내에서 구한 겁니다. 누군가에 그렇죠. 받았습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구했다는 말은 왜 나오겠어요? 독일에서 구했다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좀 퍼졌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원 중에 그런 진실을 고백을 한 것이죠. 의원 중에. 예. 원래는 독일에서 구한 것처럼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거는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 네. 예. 뭐 이거 갖고 괜히 손석희가 저한테 고발하고는 왜 그러면 안 돼요. 그 정도 추론 가능하죠. 예. 사실 뭐. 근데 이제 하여간 이제 우리 우파 단체들이 여러 또 이 우파 언론 매체들이 이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고 설명을 막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JTBC에서도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독일에서 구했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 검찰이 확인했다 이거 그 독일에서 이거 뭐 인터넷 사용 기록도 있고 뭐 문자 수신도 있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이것만 네. 확인해 주면 네. 실제로 독일에서 문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문자 수신 받았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좀 JTBC도 처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좀 다급해진 것이죠. 뭔가 입수 경위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WK입니다. 근데 또 때마침 10월 18일 JTBC는 WK 사무실을 취재를 했어요. 그날 JTBC가 이제 그 공개한 영상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때여서 이슈화가 안 되고 거의 묻혀버렸지만요.
또 그걸로 제가 영상 찾아서 한번 신의 한 수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WK를 자꾸 이렇게 신사동이라고 했을까요? 이 JTBC와 심수미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자꾸 오늘 뜸 많이 들여.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좀 부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JTBC가 처음에 이제 그 고영태를 취재를 했어요. 물론 심수미 기자는 10월 5일 날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고영태가 저기 어디야, 외국, 그 동남아에 가 있었고, 아마 한 9월 달에 아마 취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영태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런 신사동 의상실부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고영태 사무실은 신사동 그거예요. 머릿속에. 특히, 게다가 이제 신사동 의상실도 고영태가 자기 이름으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와 JTBC가 신사동에서 만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주. 아니요, 그거는 뭐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추론을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신사동 얘기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제 게 고영태를 취재를 하고 예. 아니면 사전에 뭔가 좀 더 얘기를 교감을 이뤘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었으면은 그 신사동 의상실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JTBC 기자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영태 사무실은 신사동에 있구나. 이제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각인이 돼버리지. 예. 왜냐면 신사동 의상실은 무슨 WK니 뭐 미르재단이니 이런 명칭이 없어요. 그냥 의상실이지. 그래서 신사동 의상실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맞아. 그러면은 이제 고영태 사무실 니꼬로 신사동. 그러니까 심수미 기자도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마침 이제 WK도 신사동에 있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신사동에서 태블릿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JTBC도 그렇게 자막을 친 것이죠. 이거 기자들끼리 관성에 의해서 예.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청담동에 있는 WK 사무실 예. 이거는 좀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늘 만나왔던 장소, 아주 친숙한 장소. 고영태 하면 신사동. 그만큼 친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자 고영태, 김수현, 이진동 이 사람들을 취재를 하게 되면요 신사동 의상실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공통 분모거든요. 또 실제로 그 신사동 의상실이 운영될 때 그때 이 세 사람이 또 같이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신사동 의상실은 2013년 여름경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2014년 10월에 이제 CCTV를 설치를 하고 12월 3일에 CCTV 철거하고 그다음에 곧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감성적으로 고영태 사무실은 신사동이다. 그러니까 그 JTBC에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인다. 예상된다. 그런 거죠. 근데 또 처음에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왜 할까? 설마 이것도 트랩일까? 분명히 우리 우파 단체 사람들이 막 추적을 해 들어갈 테니까 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그래 쟤네들은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야. 정말 실수가 많았을 거야. 또 워낙 사건이 제가 생각해도 긴급하게 돌아갔으니까. 예. 원래대로 하면 2017년 봄에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터뜨렸잖아요. 그래 뭔가 급하게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소송을 저는 써봅니다. 묻고 싶은 게 예. 한번 예상해 보세요. 왜 빨리 터뜨렸을까요?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붐이 일고 예. 있고 또 여권의 후보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렇게 뜨고 있고 예. 일정 역풍이 불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손쉽게 갈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제가 정치권이라도 아마 생각 좀 했을 거예요. 이거는 내년 한 5월 달쯤에 가야 되겠다. 잡고 있다가. 예. 근데 굳이 일찍 터뜨린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마 JTBC도 상당 부분을 그 조선일보가 그 정보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김효경 기자가 이랬잖아요. 조선일보 칭찬을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그 10월 10일 날 태블릿 PC 터지기 전에 맞아. 그런 기사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상하네. 한겨레가 조선일보를 칭찬을 해? 근데 이제 그 JTBC 입장에서는 어쩌면 취재 열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좀 뭔가 특종을 빨리 터뜨리고 싶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중앙일보 사장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썰이 뭐 사실화되었고 아마 뭔가 또 그 윗선에서 좀 뭔가 좀 결정을 짓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가장 큰 위기는 문재인이었습니다. 빙하는 움직인다. 그 송민순 회고록에 의해서 정말 문재인 진짜로 그 탄핵받아야 되고 감옥에 갈 사람은 문재인이거든요. 최순실이 그렇죠. 아니라. 아, 북한한테 물어봤잖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해봐요. 예,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지. 예, 자,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도가 나왔어요. 예, 자, 이런 걸 터뜨려서 지금 공고한 그 지지 기반, 그 다음에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러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펀치를 날려서 무너뜨리자. 예.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일보도 취재한다니까 그거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급증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터뜨리고 났는데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예. 일정 부분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팩트 확인을 해줘버린 거야. 이게 그때부터 일파만파로 확장돼 버린 거죠. 아마 그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 준비를 할 줄은 몰랐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획은 단순하게 아까 말한 호빠 출신의 고용태로부터 예, 시작된 조선일보, TV조선이 시작한 일이 예, 예, 대통령을 공격하고 궁지에 몰린 조선일보, 송영 문제로 궁지에 몰린 조선일보를 구하고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저렇게 꼬여가다가 예, JTBC가 또 입소문을 들었고 재빠르게 움직였고 이걸 통해서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지지율이 40% 가까이 가는 이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타격을 주고자 만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 다음날 사과를 해버리고 진실 그 팩트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로 치고 나가버리는 동력을 얻어버렸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제가 일부에서 들었어요.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년 5월이면 딱 좋았는데. 그런데 그럼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년 5월 달에 터졌다. 그런 대선 기간 안에 터지고 이 긴박한 상황에 터졌다. 그때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을까? 사실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말이죠. 대통령의 이 사과 기자회견을 이렇게 서둘러서 왜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둘러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 측근 3인방에 대한 보좌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를 정보 전달 과정에서 중간에서 굉장히 부풀려서 전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권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해요.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큰 걸 잡았다. 대통령이 빨리 치고 이거를 사과하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가 아마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JTBC가 가진 거는 조작되고 그 다음에 훼손된 증거였는데 그렇죠. 일부 여권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비박계가 이 사실을 대부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일정 부분의 팩트. 이거를 친박계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야, 큰 거 터졌으니까 빨리 한번 움직여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런 게 있어? 미리 사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과를 빨리 해서 사건을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했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뻔뿌질한 세력. 그래서 저는 그 파일이 야권으로 갔다기보다는
여권으로 가서 누군가 이거를 더 크게 확대시켰다. 태블릿 PC부터 조작된 건 JTBC가 물론 관여했겠지만 이거를 아까 얘기한 아까 이현정이라는 사람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쪽에서 스마트폰 버리고 유심칩 찢어버려. 이걸 기획한 쪽이 바로 비박계, 친이계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들게 해요. 근데 사실 그 이현정 그 사람이 그 지금은 바른정당 그 예전에는 그 서울 서대문구 갑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었던 그 이성원 의원 그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배신자들이 드글드글 거렸고 예. 또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정치권까지 포함됐고 이런 친박과 비박계 친이계의 싸움 속에서 JTBC와 야권이 아주 큰 이득을 취해버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솔직하시고 떳떳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초반에는 최순실한테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왜 언론 통해 가지고는 최순실한테 조종당했다 식으로 확산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사과한 부분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은 이 문제를 사과하면 쉽게 넘어갈 정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최순실에게 뭐 큰 거 해준 게 있어? 반찬 좀 얻어먹고 조금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만 이권은 준 게 없다. 난 깨끗하다. 캠프 시절에 내가 몇 가지 토씨 나랑 너무 친하고 사적인 대화가 있기 때문에 내 심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내가 여성이니까 많이 보조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여성이라는 어떤 특수한 예.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어떤 비리라든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은 없었다. 깨끗이 털고 가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걸 기획한 쪽, 노린 쪽은 오히려 그걸 크게 확대해서 이용했다. 그 시점을 잘 보게 되면은 김무성이 굉장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예. 또 유승민 또한 지금 사실은 친박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비박으로 나중에 넘어가고 뒤통수를 쳤죠. 예. 뒤통수 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과 상당히 각이 서 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김무성과 비박계의 당권 패권 싸움에서 우선순위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래서 대권을 노렸던 사람들의 일부 이 말 그대로 이 태블릿 PC와 고용태의 사기극이 야권으로 번지고 JTBC로 번지면서 완전히 탄핵 세탁까지 가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죠. 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받냐. 그걸 보면은 야권하고 이 비박들의 이득을 받거든요. 그리고 10월 24일 JTBC 첫 보도 이후 대통령 탄핵엔 12월 9일까지 한 달 보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고용태보다 김수현이를 조사해서 예. 김수현이가 누구에게 파일을 줬고 누구와 연락을 취했는지 어떤 이득을 받았는지 이현정이라는 사람과 김수현을 조사하면 분명히 뭔가의 커넥션이 나와요. 여기서 고용태는 한마디로 호빠 출신이었고 예. 사람을 유혹하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할 사람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김수영과 이현정이를 조사하고 통화 기록을 조사하고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제3의 정치 세력을 찾아낼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태블릿 PC가 왜 조작이 됐는지에 대한 왜 뜬금없이 나와서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내게 한 이 발단이 됐는지에 대한 뿌리도 찾아낼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저는 이 녹취 파일을
100여 개 이상의 노치 파일을 꼼꼼히 들여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다 조사해서 이건 진짜 특검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야권도 개입됐다, 여권도 개입됐다, 이거야말로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일단 특검감입니다. 개입된 사람들은 예. 다 그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아까 신 대표님이 이제 작년 여름경에 뭐 친박들이 좀 위기였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총선 패배로 인해서 친박들이 위기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고영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정기재 주필이 한 정기재 TV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해요. 작년 7월 달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획을 짜고 자신 있게 말을 막 던지는 거거든요. 이미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그 플랜이 좀 짜여져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을 몰락시키겠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그 재단 니네가 다 먹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확답을 주고. 그 재단의 눈도 아무나 함부로 못 먹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 정권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도 누군가가 그걸 눈치채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나오거나 조사 들어가면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그동안은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사기 음모,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언론들의 얘기가 K스포츠재단의 이 자금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려는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사기극 음모라고 지금 예. 오늘까지도 예.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녹취 파일을 꼼꼼히 들어봤는데 김수현 이 사람에게 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수현과 이현정이 이 사람들이 꼭 이런 개인적인 사기극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을까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자, 차기 정권보다도 김무성 야권에서는 내각제 개헌, 대통령제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분위기도 강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대통령제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권력을 지금 지금 내부의 싸움, 친박과 비박계 싸움에서 비박계가 그 권력을 가져오고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그 장악한 힘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야권과 결탁해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기극을 포함한 이현정과 김현수의 정치권의 야합도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사기극만 볼 것이 아니라 김수영과 이현정.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현정이. 핸드폰 강에 버려. 그리고 유심칩 찢어버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그 제3자가 돈을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뒤에서 그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세력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 세력이 무엇을 원했을까? 돈이었을까? 아니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 정치. 근데 지금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 야권은 대권으로 나가기에는 문재인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혼란 사태를 이용해서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 이원집정제 개헌을 통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야권과 결탁한 야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분명히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헌이 돼버리면은 대통령이 뭐 어느 당이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기득권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개헌 카드도 대통령이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촛불 들고 일어나고 문재인이 촛불을 들었잖아요. 예. 야권에서. 문재인과 민노당, 야권의 지금 민노총이 함께 촛불을 들면서 이 전국이 변화돼 버렸어요. 예. 개헌보다도 지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했던 이 제3의 세력은 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집을 차렸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로운 구상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 통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야당보다 더 야당스러운, 야당보다 더 저질스러운 그런 일을 벌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잘 추적해서 김수영과 이현정 그리고 고영태를 잘 추적해서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은 이 배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 배신의 뿌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악이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2천여 개 파일을 한번 이제 언제 공개가 되겠죠. 그걸 예, 꼼꼼히 공개될 겁니다. 분석해서 그 이후에 우리 이 제3의 세력을 찾고 어떻게 이들과 관계됐는지를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정말 이게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안에는 이 핵심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특히 그 김수현 그 사람이 뭐 자기 부모하고 통화하거나 아니면 진짜 가까운 친구한테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고용태한테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제3의 세력 예. 리더는 누구냐? 다 보이는 것처럼 제3의 세력, 야권의 누구 당대표, 그 다음에 대권 후보. 저는 그 이상의 세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세력은 그 재단에 있는 700억 가량의 돈을 그냥 벌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돈은 그렇죠. 너희 먹어라. 바로 그 정도의 뭔가 크게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누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전 대통령, MB! 혹시 MB 쪽에서 이거를 다 알고 뭔가 꾸미지 않았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런 거대한 음모를 꾸밀 때 MB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걸 몰랐을까요? 이걸 통해서 뭔가 전국을 반전시키고 지금 다가오는 자신의 비리에 대한 지금 부산에서 잘 아시잖아요. LCT 여러 가지 사건 조사하는데 뭔가 전국을 반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을 무너뜨려서 또 한 번의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음모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조사하다 보면 우리 정권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더 깊숙이 파헤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권의 썩은 뿌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조사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MB 그분은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 아주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었죠. 전직 대통령은 아주 큰 국가의 위기가 없는 한 뒤에 물러나 있어야 돼요. 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고 왜 탈당을 왜 합니까? 이거는 그 명예와도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요. 참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탄핵에 들어갈 때 MB가 한 말 있잖아요. 이게 국민의 뜻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국민의 뜻입니까? 헌법 질서와 그 다음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고 지금 조사에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촛불은 민심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관련된 일은 더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거들어줬으면 그것이 상식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게 또 방향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핵에 합세하고 촛불에 합세했단 말이죠. 이거 말이죠.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보는 사기극을 뛰어넘어서요. 대한민국 반역 세력과 부패 세력과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세력이 합세한 대한민국 내란 상황이 아닌가.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에 있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포함한 전직 당대표,
또 비박계 새누리당 내에 있는 이 모든 정치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대한민국 내란 상황을 조장한 정말 반역 행위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요 쉽게 고영태 일당의 사기극으로 녹취 파일이 드러났다고 해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이걸 받아들여서 이 파일을 보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일까지 만들어낸 이 야권에 대해서도요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세력이 이런 음모들을 밝혀내고 발본색원하는데 더 크게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절대 발전할 수 없고요 대한민국 남북통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 뭉치는 데는요 이러한 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네. 정말 이 나라가 위기이고 또 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를 이끌어야 할 이런 분들이 뭐 촛불에 민심이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것도 MB 그분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본인이 다 당해봤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헛스토리에 언론이 만들어낸 그 소문에 본인은 그렇게 정권이 크게 당해놓고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자, 잠시 이제 또 태블릿 PC 잠깐 또 얘기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변희재 대표가 JTBC로부터 고발을 당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고소장을 이제 좀 미디어워치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입수한 사람은 심수미가 아니라 김필중 기자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심수미는 그냥 써준 각본대로만 여태까지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읊어댔던 거예요. 옛날에 그 5050 시절에 종동영이가 위대한 뭐 전두환 뭐 대통령께서는 어쩌고 막 그렇게 막 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심수미도 뭐 자기가 막 그 실제로는 자기가 한 번도 그거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한 것처럼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김필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아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네. 그 김필준이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라는 그 뒷받침되는 증거. 한번 사진 한번 들어주시죠. 자, 이 장면은 2016년 12월 8일 JTBC 소셜 라이브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거기서 캡처한 것인데 여기 옆에 오른쪽에 심수미 보이죠? 네, 보여요. 왼쪽에 좀 아주 귀여운 남자.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김필준 기자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실게요. 자, 이 김필준 기자가 그 유명한 그 태블릿 PC 아답터를 이제 구매했다는 그 영수증을 이제 인정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왼손을 자세히 보세요. 붉은 원. 뭐 반지가 하나 보이시죠? 뭐 커플링 같은 겁니까? 예, 한 번 더 자세하게 더 보실게요. 다음 장면. 자, 우리는 뭐 여기 이 영수증에만 신경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반지가 있더라고. 이 반지. 뭐 금반지 같아요. 무슨 약혼 반지. 그 왼손 그 약지에 끼어져 있잖아요. 자, 다음 장면 보실게요. 이거는 1월 11일 태블릿 PC 입수 과정을 또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캡처한 것인데 고영태 책상이 아니라 자동차 시트에 있는 거 거기서 손을 이렇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근데 손 자세히 봐보세요. 반지 있죠? 네. 김필중 기자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네. 반지 보여요. 예. 이게 반지 잘 보이시죠? 네. 손금도 한번 볼까요? 한번 그전 거랑 뭐 그- 비교해서. 그 전 거 한번 봐보시죠, 다시. 자, 이거 김필중 기자 손입니다. 비슷해요, 그죠? 예, 거의 비슷하죠. 네. 반지의 모양이. 예. 그러니까 심수미는 WK에서 그 태블릿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김필중 기자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것도 어디서 가져온지는 모르죠. 뭐 이런 자동차 시트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서 고영태 책상에서 가져왔다고 말을 하니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필중 기자 이 사람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찰이. 야, 이게 태블릿 PC 파면 팔수록 말이죠.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뭐 하나도 뭐가 없어요. 진실해 도대체? 거기에다가 심수미는 뭐 그 태블릿 PC 입수했다고 그 공로로 무슨 상도 받았다 하잖아요. 아유, 기자상. 지가 이거 완전히 뭐 김대중의 노벨상인데 이건. 네, 그 말도 안 되는 상을 그 남이 해놓은 것을 갖고 받고. 참 이게 도대체 뭐 무슨 관계야? 도대체 심수미하고 손석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태블릿 PC라는 게 말이죠. 아주 굉장히 그 다가오는 느낌.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 자료가 들어 있었다. 예, 요게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이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예,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국정을 농단하려고 하는 세력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방심이 가만히 있죠. 그렇죠? 예. 뭐 지금 1차 심의 열었다고 하지만 그거 제가 볼 때는 심의 끝까지 못 가고 그렇게 파행하다가 지금 헌재 재판 이후까지 끌 것 같은데 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질질 끌 겁니다. 그래서 자 드러나는 거기서 건, 또 한번 보죠 우리가. 예, 드러나는 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제기하는 거 그 몇 가지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예, 박효종 방심위원장 예, 이 사람은 또 어느 쪽하고 친하냐? 바로 또 친이에요. 그렇죠. 뭔가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획한 사람 김수현과 김현정 아까 고영태는 잘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태블릿 예. PC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최순실은 써보긴 했다. 그러면 이현정이라든가 김수현이 뭔가 큰 걸 터뜨리려고 할 때 기획한 이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리고 유심 칩 빼버려 그리고 그거 찢어서 강에 던져 이렇게 그러더라고 라고 얘기한 측에서 시나리오까지 이미 다 짜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3의 인물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짜서 어디에다가 던져줘야 효과가 클까를 고민까지 한 흔적이 아마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 TV조선은 취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조작됐다는 게 예, 드러나게 되면 TV조선의 타격은 심대하다. 아주 심대하다. 그 TV조선은 그 연결끈들이 많잖아요. 사실 보수 쪽과. 그리고 이쪽에서 터뜨리는 것이 클 것인가 아니면 JTBC가 터뜨리는 게 클 것인가. JTBC가 실수를 하더라도 야권은 무조건 옹호할 거다. 아 100% 온 거죠. 그러나 조선일보가 실수했을 때는 이거는 옹호할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계가 있는데. 그동안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던져줄 때 이거를 JTBC 쪽에 던져줘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의 생각한 세력은요 모여서 엄청난 고민을 했고 또 그런 파일도 구했을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그 후폭풍까지 생각했을 것이고 더불어서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말이지 던지면 분명히 아니라고 그럴 거야. 그렇게 되면 이거 수사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파져. 그렇다면 누군가 바람잡이 역할한 사람도 청와대와 여권 내부 아니면 정치권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 저는 청와대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있다면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그 당시에 이걸 보고한 사람이 누군가 큰일 터진 것처럼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걸 보고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들었길래 대통령을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게 만들었을까. 아주 이거 시나리오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고도의 계산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파장까지 다 계산하고 언론까지 면밀히 분석한 그런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누군가를 우리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 세력은요, 김정은에게도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위험한 세력이다. 이 세력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아니 대한민국 적화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 탄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음모를 획책한 세력, 저는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사기극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 더 큰 세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사기극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파괴 음모가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김수현의 그 녹취록 2391개 네. 거기에 뭔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획한 세력들. 아까 또 JTBC에서 그 태블릿에 관한 그 자동차 시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트에서 이제 태블릿을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또 그 영상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아니, 고영태 책상에 집어넣고 꺼내는, 이거 연출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급했던 거지. 자,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24일날 첩보도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26일에 거기를 그 수색을 다 했어요. 그 뒤로는 아마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연출을 한다고 한 게 책상에서 꺼내는 장면이 아니라 자동차에다가 던져놓고 그 김필준 그 사람이 손 집어넣어서 태블릿을 꺼내는 것처럼 그런 영상을 찍어버리고 그래 놓고서는 고영태 책상에서 태블릿을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뭔가가 시나리오가 뭔가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한 세력이 대략의 아웃라인을 주고 던져줬겠죠. 누구를 통해서? 고영태와 김현정, 김수현 이들을 통해서 혹시 예상컨대 던져줄 수 있어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쓸까 고민했겠죠. 예. 틈이 보이는, 거기까지 알려주지 못한 거죠. 왜냐? 거기까지 알려주면 자기네들도 코가 끼니까 던져주기만 한 거예요.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촬영하고 보도를 했는데 틈이 너무 많이 보인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어쨌건 그런 진실 또한 다 가려지고 태블릿 PC만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던져준 쪽에서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어쨌건 니네들이 그럴싸하게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받은 쪽에서 실수한 거지 준 쪽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준 쪽에서 너 여기서 주웠다고 그래? 너 이렇게 써먹어 하면 오히려 준 쪽이 더 약점 잡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JTBC의 그 허술한 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준 쪽이 훨씬 고도의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런 고도의 지능적 플레이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이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야권도 있지만 여권 내부에 이러한 음모들을 획책한 세력도 찾아내야 되기만 찾아내서 우리가 처단해야 되겠다. 처벌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인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법원도 지금 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언론 조중동이 다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넘어오면서까지 왜 개혁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말 애국 세력 보수를 대변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도와줬느냐, 호시탐탐 깎아내리고 야권과 야합해서 대한민국을 딴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음모를 계속 꾸미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4년이 외로웠지 않겠느냐. 안에서, 외부에서 공격으로부터 계속 싸워왔고, 그 과정에서 통진당도 해산하고 전교조도 압박했지만 결국 숨어있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아서 이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도 우리가 승리하고 뼛속까지 애국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의 적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뼛속까지 애국자를 대통령을 만들기는커녕 뼛속까지 빨간 반역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블릿 PC와 이번 탄핵 사태, 언론의 이 내란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이 정말 큰 그 마녀 사냥에 앞장을 섰고, 또 이 뒤에서 뭐 기획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소명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탄핵도 해버리는 이 국회, 거기에는 이제 그 비박 세력들 다 가담이 되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언론과 이런 정치권이 망가지고 썩었다 하더라도 이 사법부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그것을 이 사회를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법부도 굉장히 썩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감추는 이 검찰, 다 같은 한패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검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 MB 때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예. MB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그 검찰 조직, 그 현재 특검, 그 사람들도 이제 과거 행적 한번 뒤져보면은 뭔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JTBC 예. 태블릿 PC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서 태블릿 PC 진상규명은 거의 됐습니다. 조작됐다는 거. 다 밝혀졌죠. 네, 밝혀졌죠. 이제 그것을 왜 조작했느냐, 그 세력이 사기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 전복의 주범들이었느냐를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2천여 개의 녹취 파일들을 다 분석하고 거기에 불법 행위들을 찾아내서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우리가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일,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지금 위기에 와 있다. 오늘 어제죠, 그제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독침을 통해서 자기 이복형을 암살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북한은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내의 종북 좌파들과 이 숨어있는 간첩 세력들, 그들과 결탁한 부패 세력들, 그들과 결탁한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상황이다. 정말 북한과 북핵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가 진짜 더 위험하더라고요. 월남 패망 전야가 딱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기를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인식하지 않고 그저 남의 일처럼 치부한다거나 단지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고 치부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더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서 본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큰 먹구름이 대한민국에 끼어 있다. 이 먹구름 태극기로 제거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힘이 약간 아니 많이 모자란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장님 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태블릿 PC 손석희가 이런 말을 썼죠. 어쩌면 태블릿 PC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씨한테. 예, 그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구용태 또 김수영 이런 녹취록이 다 드러났고 태블릿 PC가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세력들, 그것을 기획한 사람들, 또 이런 거짓 방송과 이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방심위와 검찰, 대통령한테 잘못이 없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마녀 사냥하고 주홍글씨를 새겨서 탄핵한 이 정치 세력들, 정말 이 나라가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녹취로 이제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느 한 네.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거 해서 정말 드러난 사실들 또 신화에서 나와서 다 공개하고 밝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신의 한수 운영에 큰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지사항 좀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공지사항도 있고요. 또, 신의 한수 도움에 필요한 공지사항 말씀드릴 텐데, 신의 한수 모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자 밑에 주문번호로 주문 주실 수 있고요. 새로운 물품들이 좀 나왔습니다. 신의 한수 기념품들. 타올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타올이 큽니다. 예. 아, 심각한 얘기하다 갑자기 타올 드니까 이상합니다. 자, 타올이 이번에는 목도리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주 큼지막한 타올이 저번 목도리보다 타올보다 훨씬 한 20여 cm 큰 아주 대형 타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또 이게 좋은 겁니다. 여기 또 여러분들 우산, 신의 한수 우산, 이제 봄이 왔고요. 봄비가 내립니다. 신의 한수 우산. 예, 우산을 쫙 피면 이렇게 신의 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이제 봄 되면 봄볕이 뜨겁잖아요. 이렇게 가리면서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우산. 우산이 있습니다. 요거 우산. 그리고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때 이런 것들 들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가방, 신의 한수 이쁜 가방 있습니다. 가방 얼마?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근데 이 가방이 좋은 게 괜찮잖아요. 접으면 어떻게 되냐, 이 가방을?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방을 접을 수 있어요. 색깔은 이렇게 분홍색, 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거 좋습니다. 이게. 요즘 또 봄이 와서 여러분들 이게 좀 쌀쌀하고 해서 자동차 타실 때 보면 좀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릎담요. 무릎담요. 이 차량에 놓으면 좋아요. 무릎담요. 신의 한수 로고가 들어있는 무릎담요. 요거 얼마입니까? 10,000원. 10,000원이면 싸다. 10,000원. 이렇게 있고요. 우산도 색깔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우산. 색깔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다음 날 바로 배송이 됩니다. 신의 한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신의 한수 캔디도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캔디도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캔디 여기 있습니까 지금? 캔디는 지금 없고요. 벌써 다 팔렸군요. 여러분들 신의 한수 캔디, 목캔디 여러분들 주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보니까 이 가방이 마음에 드네. 가방이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딱 접어갖고 이건 장 볼 때 편하겠어요. 장 볼 때. 여러분들 수량이 얼마 안 됩니다. 요거 수량이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신의 한수 가방 주문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다음에 신의 한수 머그컵. 태극기 머그컵이요. 태극기 머그컵. 예, 여러분들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거
괜찮은데요? 보니까 괜찮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넣어서 이 로고를 넣었습니다. 이거 저기 자수라고 그러죠? 자수. 장인이 한 땀 한 땀 자수를 넣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질감도 굉장히 좋고 수건도 그렇고요. 이번에 기념품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기념품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번호 있는데 여러 가지 문의 전화번호 있으면은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고 주문 번호는 02336-0441로 주문 주시면요. 신의 한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집회 있는 거 아시죠? 집회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2월 19일 오후 2시 춘천 거두 사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줘서 버스가 지금 거의 만원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시까지만 참가자들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화하시면요. 문자 남기시면은 010-8294-3954로 연락 주시면은 마지막 문자 11시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1시간 남았거든요. 1시간까지 마감을 짓고 이제 버스를 이제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미 지금 20대 정도의 버스를 지금 저희가 대기시켰는데 거의 인원이 다 차고 있습니다.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 마지막 1시간까지 요 11시까지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마지막 인원 접수해서 인원을 마감하고 버스를 이제 이제 버스를 뭐라고 그럴까요? 버스를 이제 동원하는 거를 이제 끝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식사가 있기 때문에 또 식사 준비 때문에 그날 또 다시 추가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저희들이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면 전철비보다 더 싼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모릅니까? 네, 하여튼. 그리고 거두사거리 전에 그 남춘천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남춘천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은 택시를 타셔야 되는데 한 3,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택시 타고 뭐하고 하면은 버스가 싼데 마지막까지 전화를 받겠습니다. 11시까지 오늘 11시까지 전화를 받아서 그 인원을 마감을 짓고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 주문 부탁드리면서 신의 한수가 이번에 그 도시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필요한 애국 활동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7시 아시죠? 오늘이라고 또 아시는 분들인데 토요일로 옮겼습니다. 토요일 7시부터 시청 앞 정문 앞에서 태극기 문화제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저 지난주에도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노래를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내일 토요일 7시입니다. 7시부터는 시청 앞 정문에서 신의 한수 주최 태극기 문화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7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7시에 태극기 문화제 시청 앞 정문 아시잖아요. 신청사 생긴 쪽 시청 앞 정문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길 있죠. 그 앞쪽에서 뭐 약간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로 여러분들 신의 한수 팬들과 함께 하는 태극기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그때 오늘 상품들 다 노니까요. 오늘 주문 못 하신 분들은 오셔갖고 상품을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앞에 이제 상품 써놨더니 꽉 찼네. 꽉 찼어. 아이고 심각한 얘기하다가 또 상품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그냥 확 그냥 그쵸? 조금 좀 들떠버렸어요. 요거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그 가방하고 우산이 참 그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봄에. 그렇죠. 요거 좋죠. 자, 우리 이승영 국장님에게 하나. 네. 안 주고 싶지. 너무 좋아서 주고 싶지가 않아. 주고 싶지가 않아. 우산도 하나. 네, 신의 한수 우산 하나. 네, 자, 기념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요 출연료에서 20,000원 깎고 출연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괜찮죠? 이거 수건도 괜찮고, 수건도 괜찮아. 수건 크잖아요, 이번 거는. 이런 대형 타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유, 상품 파는 얘기 했더니 2,700명에서 400명이 나가버리셨네. 하여튼, 자, 이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태극기 집회가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나오셔야 되고요. 내일 토요일도 시청 앞으로 대한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영태 일당의 사기극을 잡아버리고 그 배후를 말끔히 제거하는 일, 그리고 대통령이 살아나는 일, 그리고 올해 대선에서 뼛속까지 애국자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돼서 이 배반자, 배신자,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 이것이 태극기 세력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광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신의 한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기념품 진짜 좋은 거예요.